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 의사의 락 이야기 슝양섭입니다. 오늘 무디 블루스의 세 번째 이야기로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앨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o our children's children이 세 번 있으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증손자들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제목 역시 다른 앨범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 핀더가 붙인 것인데, 그 당시에 무디 블루스의 프로듀서 토니 클라크가 결혼을 하고 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hildren 뭐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죠. 레코드의 그 앨범을 보면 안에 이렇게 밴드 멤버들이 동물 안에서 모닥불을 키워놓고 기타를 연주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군요. 바로 이때부터 무디 블루스는 자기네 레코드 레이블 스레시홀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레코드들은 모두 데카 레코드 회사에서 데카 레이블로 나왔었죠. 자기네 앨범들을 스레시홀드 레이블로 붙였지만 데카에서는 여전히 좋은 녹음 기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레코드를 찍어낸 것도 역시 데카 회사이고요. 이 앨범이 출간된 것이 1969년인데 이 해가 바로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고 지구인들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해였죠. 그때를 회상을 보면 정말 그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흑백 TV가 있었는데 집에 TV가 없는 이웃들이 저희 집에 그 생중계를 보러 오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앨범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노래 Higher and Higher 첫 부분이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 후에 마이크 핀더의 나레이션이 있죠. 마이크 핀더가 은퇴한 후에는 그 나레이션을 쓸 그램 엣지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나레이션을 합니다. 첫 부분에 로켓 발사와 같은 굉음, 이것을 어떻게 녹음했냐 하면 말이죠. 그냥 특수 효과만은 아니고 빌딩 옥상 위에서 피아노를 땅에다가 그대로 던졌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죠.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소음에 피아노 스트링 소리가 들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앨범의 발표 후 2년 후, 즉 1971년, 이때는 벌써 아폴로 15호이죠. 아폴로 15호가 우주 궤도에 있을 때 우주선 선원들이 이 앨범 To Our Children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그 로켓 안에서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CD나 MP3 플레이어는 없었고 아날로그 시대인데 그것이 카세트 테이프니까 가능했지, 레코드와 턴테이블을 가지고 갔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그것을 연주하기가 불가능했겠죠. 이 앨범에서 히트한 것이 저스틴 헤이월드가 작곡한 Gypsy, 그리고 존 라츠가 작곡한 Candle of Life 등등 이 앨범에 무디 블루스의 히트곡이 많이 들어있군요. 그 다음 앨범 A Question of Balance, 앨범 발매와 함께 미국에서는 1위, 영국에서는 3위, 한국에서도 라이센스 음반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 원래 앨범이 나온 이후 10년도 더 지나서이죠. 이 앨범 커버는 그간 무디 블루스의 앨범들을 모두 제작하고 있던 필 트래버스의 작품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나왔을 때는 이런 게이트폴드가 아니고요, 그냥 이것 하나죠.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표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 트래버스의 이 앨범 제작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레코드 중에서 게이트폴드 앨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열면 안에는 또 다른 그림이 나오죠. 이것은 적외선 촬영으로 밴드 멤버들을 찍은 것입니다. 멋지죠? 이 앨범의 특이한 것은 보통은 게이트폴드 앨범을 이런 식으로 열고 앨범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아래로 열게 하다 보니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코드가 아래로 그냥 떨어지게 돼 있죠.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이 레코드 자켓은 미국에서 나온 원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사판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레코드 가게에서 중고 원판을 구한 것이었죠. 근데 그 음질이 너무 나빠서 제가 그 라이센스 음판을 사고 그 라이센스 음반을 이 안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음반 안내를 보면 늘 이렇게 앨범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이 사진에는 마이크 핀더가 없고 그 대신에 패트릭 모라즈가 가운데 서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패트릭 모라즈가 가입한 이후에 무디 블루스, 즉 70년대 말, 여기에 밴드에 관한 소개는 나와 있지 않고 이 노래 가사들이 적혀 있군요. 주식회사 성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이센스 음반 중에서 성음에서 만든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음질이 더 좋았죠. 성음에서는 클래시컬 음악 라이센스 음반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회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서 멜랑콜리맨, 한국에서도 크게 히트했었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키보디스트인 마이크 핀더의 작품이죠. 그 외에 저스틴 헤이월드가 작곡한 여러 노래들, 그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등이 돋보이고 있는 앨범입니다. 이 멜랑콜리맨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말이죠, 그때 FM 방송의 음악 DJ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디 블루스가 그동안 너무나도 마약 남용을 해서 자기의 망가진 건강과 망가진 삶을 외롭고 슬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럴듯하죠? 저도 그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했던 키보디스트 마이크 핀더의 이야기로는 말이죠, 마약 등등과는 상관없이 인류의 전쟁사, 꼭 당시에 일어났던 월남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 찰스 맨슨이라는 연쇄 집단 살인자가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을 한탄하는 자기의 고독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이크 핀더의 노래로서 마이크 핀더가 밴드를 탈퇴한 이후로는 이 노래를 실황 공연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멜랑콜리맨 이외에도 마이크 핀더가 마이 송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다음에 말씀드릴 앨범 Every Good Boy Deserves Favor이라는 다음 앨범에 실리게 되죠. 바로 이것 Every Good Boy Deserves Favor 1971년 발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음에 1972년 제가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여름방학에 친척 형의 집에 가서 이 음반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복사판 레코드이죠. 그 전까지 저는 비틀스, 롤링스톤스, CCR, 비치보이스 등등을 레코드로 듣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늘 시끄럽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앨범 Every Good Boy Deserves Favor, 형님께서 이 음반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자마자 귀신이 튀어날 것만 같은 이상한 소리, 그리고 천둥, 소나기 소리, 귀에 익지 않은 인도 악기들, 합시콜드, 플루트, 멜로트론 등등을 연주하면서 나오는 첫 노래 프로세션. 이 노래에는 가사도 단어 몇 개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좀 이상한 노래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지는 또 다른 노래 The Story in Your Eyes, 이건 역시 무디 블루스의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앨범 전체가 정말 그때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들어본 사이키델릭 음악, 바로 그거죠. 또한 이 앨범의 디자인, 이 안에 수록된 노래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앨범 디자인도 그 전에 어떤 레코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디 블루스의 단골 아티스트 필 트래버스가 그린 것인데 원래 작품은 그가 한 것이 아니고요. 독일의 화가 솔라미스 월핑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으로 델 크리스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필 트래버스가 변형시켜서 무디 블루스의 앨범으로 만든 것이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디 블루스의 이 앨범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밴드의 앨범 커버로 변형돼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말이죠, 무디 블루스의 이 Every Good Boy Deserves Favor 자켓을 스치화로 그린 것인데 제 사촌 동생이 저에게 이것을 그려주면서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군요. 이것이 벌써 40년 전인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앨범 게이트폴드 안쪽에는 이런 그림이로군요. 제가 처음 맛보았던 이 앨범 Every Good Boy Deserves Favor, 이 앨범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디 블루스 앨범입니다. 다음 Seventh Sojourn, 이 앨범에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있죠. For My Lady, Isn't Life Strange, The Land of Make Believe, I'm Just Singer in a Rock and Roll Band 등등 무디 블루스의 히트곡들이 이 앨범에 가득 있습니다. 이 앨범이 무디 블루스 앨범 중에서 가장 잘된 앨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FM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던 것이 For My Lady 이것인데, 이것은 레이 토마스가 작곡한 것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었는데, 레이 토머스가 무디 블루스를 은퇴한 2002년 이후로는 슈란 공연에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Seventh Surgeon, 이 앨범은 말이죠, 미국에서 5주 동안 인기 차트 1위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다른 밴드들도 비슷하지만 밴드의 새 앨범이 나오면 그 전에 나왔던 앨범들도 덩달아서 많이 팔리고 인기가 오르게 됩니다. 이 세븐스 솔전이 나왔을 때는 무디 블루스의 5개 앨범들이 인기 차트 하나에 5개가 한 번에 오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무디 블루스가 유일했다고 하죠. 앨범 디자인은 이것인데,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밴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븐스 솔전이 나왔을 때 락 매거진 서커스, 이것이 1972년 12월, 딱 50년 전이로군요. 여기에 멤버들의 모습이 멋지게 실려있죠. 이 밑에는 제가 2017년에 잔 라츠를 만났을 때 그가 여기다가 사인해 준 것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여기에 Isn't Life Strange, 이거를 이렇게 마커로 써줬군요. 이 잡지의 뒷면을 보면 세븐스 솔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사들과 멤버들의 사진이 나와 있죠.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아마 당시에 무디 블루스가 서커스 락 매거진의 표지로 나왔던 유일한 것입니다. 이 앨범 발표 이후로는 멤버들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매해 앨범들을 한두 개 만들면서 앨범을 녹음하지 않을 때에는 투어에 나서고, 세븐스 솔전, 이때는 무디 블루스의 인기가 최고였었는데 72년에서 74년 초까지의 투어를 마지막으로 무디 블루스는 긴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1974년 1월의 마지막 공연은 일본에서였죠. 이렇게 그때까지는 일본의 무디 블루스를 비롯해서 여러 밴드들이 갔으면서도 바로 그 옆에 있는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무디 블루스 멤버들은 음악 활동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고 각자 솔로 활동을 해서 무디 블루스의 음악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죠. 그들의 솔로 활동 기간 중에도 좋은 앨범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